행복 공부라는 것도 결국은 행복의 실천과 연관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과 관련된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해왔고, 실제로 그 지스트 대학에서 10개 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적된 행복과 관련된 많은 지식과 그리고 깨달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담아놓은 내용은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행복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제가 발견한 것들은 거의 다 집대성을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바쁘신 독자들께서 행복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편하게 이렇게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행복의 조건이라는 수업은 이 지스에 올 때부터 마음먹고 개설한 수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경제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효용 극대화 혹은 이제 기업으로 보면 이윤 극대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게 개인의 행복일 수도 있고 사회 행복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경제학 그 본래의 사명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가 저는 행복에 관한 연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스트 대학의 학생들도 사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제라든지 성적 때문에 치이기도 하고 진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에게 행복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자기 생각을 다른 동료들이랑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행복의 조건 수업을 개설한 이유였고요. 그 이후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지스트 내에서 가장 먼저 수강 신청이 마감되는 그런 수업으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나의 파랑새를 찾아서 뭔가 이렇게 좀 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도 들죠. 그 파랑새라는 희곡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파랑새를 찾아서 이렇게 집을 나섰던 거기 그 틸틸과 미틸, 그 두 사람의 여정이 좀 신비롭지만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파랑새는 바로 자기들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애초부터 파랑새가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그 두 주인공이 찾아 나섰던 파랑새는 결국 행복을 나타내는 행복의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좀 행복해야 한다, 행복하자라고 이렇게 결심하면 좀 공허해요. 그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강박이 돼버리면 나는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안 행복하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괴리를 느끼게 되고 행복감에서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인간을 그리고 나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행복 공부를 통해서 행복에서 멀어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파랑새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행복을 원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알고자 했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왔고 그랬더니 행복이 멀리 있지 않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파랑새랑 저랑 좀 일체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이 가슴에 이 파랑새의 이런 솜털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어깨죽지에 파랑새의 날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서 저 스스로가 파랑새가 되어서 앞으로 남은 제 여생도 유유하게 날아다니면서 세상 구경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 다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정 독자를 이렇게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좀 행복감을 자주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분들은 꼭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진로 고민도 있고 성적 고민도 있고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고민들, 결혼할 것인지 혹은 뭐 연애하면서도 힘든 점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내 다음 그 직장에 대한 고민들,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도대체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육아를 하시면서 행복과 함께 또 불행감을 동시에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중년에 찾아오는 어떤 공허감 혹은 상실감, 노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많은 주제들이 이 책에 사실 다 들어 있습니다. 좀 학생부터 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또 자기 주변 사람에게도 이 대목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왜 책을 몇 권 읽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얼마나 자기의 삶과 연결을 시켜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느냐라고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행복 공부라는 것도 결국은 행복의 실천과 연관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실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책에서 소개되어 있는 아주 작은 것들,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 기분이 더 밝아지고 좋아졌다라는 걸 느끼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다른 큰 목표도 세워가면서 행복에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참고한 여러 가지 문헌들에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있었는데요. 상당 부분 이 책 속에 넣어놓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한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그 메디슨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떤 예수의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누리고 계신 것이 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 덕분일 겁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제 나한테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실제로는 과거에 나한테 일어났던 좋지 않은 일 덕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전율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혹시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래에 가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그러면 이겨냈고 혹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더 좋은 기회가 나중에 후에 찾아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괴로움 혹은 상실감 혹은 실패, 좌절감이 거기서 끝날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조금 더 용기를 낼 수 있고 좀 더 기다릴 수 있고 그 사이에 잔잔한 행복감을 찾으면서 인생은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느끼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